디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그아실의 유승균 PD입니다. 이달 초 이재명 대표의 피습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작년 봄 고 양해동 지회장의 분신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삶과 죽음이 넘나드는 절박한 상황에서마저도 침묵과 왜곡의 숲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언론이 많음을 확인할 수 있죠. 지난 겨울에 있던 어떤 죽음과 삶에 대한 이야기가 2024년 1월 두 번째 주말에 그것은 알기 싫답니다. 좋은 주말 되십시오. 저는 윤세민 에디터와 함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원래 이번 주는 뉴스 아카이브 시간이 없죠. 있다면은 저는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어요. 뭐요? 대전은요? 아, 그렇죠.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사실 궁금해요. 대전은요가 왜 파급력이 있는 네 글자였지? 라는 게. 우리 목요일에 애정의 정치 클럽 시간에서도 얘기했는데요. 정말 트레이닝이 잘 된 언론인들마저도 감성의 숲을 빠져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목요일 시간에. 그냥 얼른 보기에 멋있어 보이고 얼른 보기에 지들 중 하나인 것 같으면 앞에 무슨 짓을 했어도 멋있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뭐 우리는 소셜에서도 그런 거 많이 발견하거든요. 누구를 왜 지지하게 됐는가. 그냥 나랑 비슷한 사람인 것 같아서? 내 쪽 사람인, 착한 사람인 것 같아서? 되고 싶은 사람이라서? 나랑 민족, 인종, 성별, 지역이 같아서? 이런 쉬운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아주 쉬운 감성적인 문제를 갖다 그 뒤에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말도 안 되게 붙이는 거죠. 말의 파티죠. 그때 대전은요를 띄운 언론사들하고 좀 병원 어디 갔냐만 띄우는 언론사들하고 비교하는 것 많이 해본 일이죠. 그렇습니다. 많이들 보고 계실 거예요. 저는 작년 말에 있었던 다른 뉴스에 꽂혀서 덕질인을 일을 시켰습니다. 덕질인이 나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고양이와 함께 살쪄가고 있는 홍성갑입니다. 덕질인은 불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공부를 좀 한 게 있었더랬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학을 불교학교로 가버려서 네. 졸업은 못했지만. 네. 그것 때문에 졸업을 안 했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니에요. 뭐야 그게? 저항하기 위해. 아니야. 그래서 일부러 갔다는 소문도 있어. 졸업을 안 하기 위해. 혹은 불교 대학 재단에 돈을 많이 주기 위해서 대학을 오래 다녔다는 설도 있어요. 상관없는 그런 카르텔이 또. 아무거나 카르텔을 갖다 붙이긴.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는 경기도 김치의 진수 콕 집어 콕김치 8시간 달하는 프리미엄 한방차 더쌍화 리뷰를 확인하면 꾸룩꾸룩 온유 마카롱 혈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큐비엔 오메가3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콕 집어 콕. 믿어도 되는 김치를 찾을 땐 콕 집어 콕. 햇서 빙진 김치. 재료부터 공정, 유통까지 안심. 직접 구매한 재료로 만드니까요.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페스츄리처럼 바삭하게, 푸딩처럼 부드럽게. 뉴질랜드 유기농 버터와 천연 바닐라빈. 더없이 맛있는 에그타르트. 달콤한 순간은 꾸룩꾸룩 에그타르트. 8시간 정성껏 다려낸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건강을 천연스럽게 큐어 바이 네이처 큐비엔. 건기시계 마스터 큐비엔 설날 이벤트가 있습니다. 큐비엔에서 최대 80%에 달하는 할인 프로모션이 시작이 됩니다. 잔인합니다. 그렇습니다. 게다가 설날 특별 증정 프로모션까지 함께 진행이 돼요. 7만원 이상 구매를 하실 경우에 루테인 2개 증정. 눈이 안 좋아지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할인가 기준 16,000원 상당의 증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르신들의 이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선호는 내가 봤던 거거든요, 사실. 네. 루테인은 사실 종편에서 많이 이야기해서 그렇습니다. 어른들 보시면 딱 압니다. 좋아합니다. 네,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만약에 15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신다.
요러면 이제 좀 더 좋은 게 나가요. 오메가3. 오메가3 2개 증정합니다. 할인가 기준 25,200원 상당의 증정품입니다. 그리고 20만원 이상 구매하실 경우에는 달의 스틱 1개와 루테인 2개 증정이 들어갑니다. 할인가 기준 4만원 상당의 증정이죠. 단점이 있다면은 할인율이 너무 높아서 7만원, 20만원, 15만원을 채우기가 쉽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단점입니다. 부모님은 그러게요. 그건 확실한 단점입니다. 좀 괴로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할인 안 하면 채웠는데 하는 아쉬움. 예. 부모님은 물론 고모, 삼촌 것까지 챙길 수 있는 엄청난 기회입니다. 시로 엄청난 증정이고요. 30, 40대 여성을 위한 메노소프라, 온가족 눈건강 루테인, 현대인의 필수 아이템 사라락토 유산균까지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렇고요. 전통의 강자. 너무 종교적인 광고 카피네요. 뭐요? 우리 부모님을 걷게 하는 힘. 요즘 종교는 이런 소리 안 해요. 관절 건강엔 MSM 등 다양한 라인업과 엄청난 할인, 게다가 사면 살수록 쌓여가는 증정까지. QBN을 이번 설날 선물로 QBN을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올겨울에도 잔인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QBN 확인해 보시고요. 그거 말고도 많아서 골라보세요. 액세스몰에 들르십시오. 지금쯤 준비하셔야 여유있게 받습니다. 덕질 취재, 갑질 덕질 비. 때는 1954년 춘천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 이경식. 빠밤. 컴스테이션과는 무관합니다. 아이, 무관하다 그러면 안 되지. 무관해요. 그 사장님은 나이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아, 54년생이구나. 그러게요. 후일 대종사라고 불리게 될 이경식 어린이의 유소년기는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경식은 대종사가 아니야. 대는 맞죠? 예, 대용산이죠. 그냥 학창시절에 절에 자주 갔대요. 그래서 소년기에 언젠가에 출가를 했답니다. 정황상 만 18세 때로 보입니다. 출가한 종단은 조계종. 조계종에서 승려가 되는 단계에 대해 서투르게나마 좀 설명을 해볼게요. 아, 이런 건 처음 보네요. 일단 출가 의사를 밝히면 사찰에 소속된 행자가 됩니다. 여기서 나온 게 해자구나. 아,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근데 행자는 이제 출가한 사찰, 그리고 그 사찰이 속한 교구가 있잖아요. 네. 그 교구의 본사찰, 그리고 종단이 시행하는 기초교육을 반년 정도 받아요. 그 다음 수수는 2차 기초교육, 이걸 수기라고 부르더라고요. 수기에. 수기의 교육을 2, 3주 더 받으면 이제 진짜 기초교육을 받는 인턴십 프로그램에 들어가게 됩니다. 인턴 전에 교육과정이 2개나 있네요. 시간이 꽤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제 행사 있을 때 본당에 안 들어오고 이것저것 막 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옛말로는 불목하니 뭐 이렇게 불렀는데 그게 행자죠. 네. 이 프로그램에 들어갈 때를 3위 기회를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인턴 신분인 3위승이 되는 것인데요. 그죠. 그럼 그냥 뭐 짧게 3위라고 부르거나 3위니 뭐 이렇게 부르더군요. 여성이면 3위니. 그럼 인턴 아들이면 3위자. 그리고요? 인턴도 아들을 낳을 수 있어요. 자, 이경식 군은 만 18세일 1972년에 3위계를 받습니다. 3위계를 줄 때 이제 원로 승려가 계사라고 불리면서 이제 집전을 해주는데요. 기독교로 치면 이제 세일이나 침례를 집전하는 신부 목사와 대형해서 생각하면 편합니다. 자, 이경식 씨가 법명 자승을 받고 3위기를 통과할 때 기회사는 지관 스님이란 사람으로 이 사람은 후일 32대 총무원장이 됩니다. 이 사람의 법명도 들어보신 적이 많으실 것 같고요. 지관. 네. 자승 스님이 출가하면서 둔 스승은 경산 스님이란 분이었는데 거기까지 올라가요? 이분은 조계종의 3대 총무원장을 지낸 적이 있는 엄청 높은 원로 승려였어요. 줄을 잘 탔군요. 원로라는 건 가실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의미죠? 사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금방 가십니다. 입적하셨다고 해야지 그래도. 아, 네. 금방 입적하십니다. 경산 스님은. 갑자기 스승을 잃었어요. 새 스승을 둬야죠. 그래서 두 번째 사부는 정대 스님. 이 사람도 후일 30대 총무원장을 지낼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줄을 잘 섰어? 계파가 있구나.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줄을 잘 섰어? 이게
무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사승 구조에 관해서 빠삭하실 텐데 그 불교는 그 사승 구조가 아직도 살아 있어요. 사형과 사제라는 단어를 실제 호칭으로 쓰고 있는 곳이죠. 쓰고 있는 분야죠. 자, 두 스승이 모두 조계종 종단 내에서 한가락 했고 할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자승 스님의 장래가 촉망받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죠. 네. 이 사람의 삶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법보신문을 봅니다. 자승의 입적 주변을 살핍니다. 그러니까 저는 높임말을 할 수도 있고, 높임말을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시사교양 프로그램이잖아요. 2024년 1월 2일 자승 스님 생사해탈 갈림길에서 치열하게 정진했다. 2023년 12월 22일 자승 스님의 마지막 당부 총무원장 스님 종단 미래 잘 챙겨주십시오. 제가 이제 매체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늘 있죠. 매체들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으로 운영되느냐가 메시지의 한계를 반드시 정의 내려줍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조계종에 대해서 잘 알고 싶어하는 기자가 외부에 많을 수 있지만 이런 불교 종단들에서 운영되는 매체들만큼 잘 알 수 없거든요. 가장 잘 아는 곳이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줘야 할 텐데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따로 공부를 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따로 이런 시간을 마련하고 싶었던 겁니다. 아, 불교 신문들 혹은 조계종의 자금을 받는 언론들이 감추는 게 많다. 그렇습니다. 내부에 있는 기자들 같은 경우에는 아는데 말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다고 얘기해 주지요. 이거 제가 좋아하는 흥미로운 인트로네요. 아무튼 20살 전에 이제 스님이 됐어요. 자승은. 네, 3위계를 받았어요. 받고 나서는 이제 승가대학이나 선원 같은 종단 내의 교육기관에 입학을 해서 4년 동안 빡세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아, 대학생이 되는군요. 네, 기독교에서 신학교 같은 커리큘럼이죠. 불교 역사, 한문 불전, 어학, 선학 같이 어려운 학문들을 열심히 공부하고 진짜 바쁘겠어요. 사찰에서는 승려로서의 수행법을 훈련합니다. 무서운 건 2단계를 기본 교육기관이라고 불러요. 아니 그럼 육군훈련소 들어갈 때까지 한 4년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훈련소를 지금 4년째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학점 받아가면서. 아무튼 그렇게 신학교 같은 코스를 밟고 나면 승가고시라는 시험을 봅니다. 아, 시험도 있구나. 이걸 특이한 건 이걸 고시라고 부른다는 거네. 네. 자, 이 시험을 통과하면 이제 구족계라는 것을 받고 정식 승려가 됩니다. 일단은 4급부터 시작하고요. 이후 공부를 더하고 수련을 더하고 3급, 2급의 승가고시를 통과하면 법계가 올라갑니다. 야, 시험 되게 많네요. 자승 스님은 이 기초 과정도 특이하게 이수를 해요. 자, 3위계를 72년에 받았잖아요. 구족계는 74년에 받습니다. 2년 사이에 그 커리큘럼 다 이수한 모양입니다. 이건 되게 빠른 것에 해당하는 모양입니다. 옛날이라서 좀 대충 넘어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자승 스님 본인이 굉장히 출중했을 수도 있고. 사람들 맘만 먹으면 그냥 출가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쉬운 일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이후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까지는 못 알아냈어요. 그러니까 그 심화교육, 고등교육을 어떻게 받았는지 못 알아냈는데. 아, 2차 전직. 다만 공부와 수행을 하면서 거쳐간 사찰 이름은 대충 몇 개는 주워 섬길 수 있습니다. 통도사, 동화사, 봉암사, 용인 대덕사 창건작업에 참여, 영월암, 수원 포교당, 삼막사, 연주암 등등. 이 중에 하나 이상에서는 주지스님도 했습니다. 자, 주지스님은요. 경찰이라면 서장이고 검찰이라면 지검장이고 군대라면 대대장이고 행정부라면 군수 정도는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군요. 즉 지역을 돌면서 커리어를 쌓는 시간이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주지까지 하다니 이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아, 근데 전국을 돌아다니네요. 그죠. 검사처럼 진짜. 스님들이 걔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회에 들어가서 사회생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커리어를 쌓을 거 아니에요. 한 절에만 계속 있는 경우 많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있긴 있는데. 예, 그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본인 레주메에 이줄저줄 얻는 건데 네. 주지를 몇 번 하는 건 흔한 일은 아니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알던 거와 완전 다르네요. 머릿속에 이미지는 주지스님은 거기서 평생 계실 것 같잖아요. 왠지 평생 계신 것처럼 생겨 먹고. 그렇죠. 보통은 부임하거나 옛날에는 부임했고 요즘은 선출되죠. 네. 자, 그러고서 1980년부터는 종단의 중앙조직에서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30대 중반이네요.
총무원, 즉 종단의 중앙정부에서 뭐 교무국장, 재무부장, 총무부장 같은 직책들을 역임을 해요. 확실히 위에서 이 사람을 점 찍은 것처럼 보이지요. 그죠. 진짜 큰 회사, 진짜 큰 조직은 잘 나가는 사람들 이 나이 때쯤부터 대충 커리어 달라지죠. 예. 그죠. 신입사원 중에서 임원으로 키울 사람들 다 점 찍어 놓잖아요. 자, 조계종은 제가 7년 전 방송에서도 설명했지만 삼권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행정과 입법이. 일단 최고 지도자의 위상은 종정 스님이 맞는데 종정의 자리는 교황 내지는 입헌군주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한 명이에요? 네. 그리고 행정은 총무원이 맡고요. 입법은 종회라는 의회가 맡습니다. 사법도 현재는 따로 맡는 기관이 있어요. 근데 이때는 아니었어요. 이때는 없었나 봐요. 자, 자승스님은 92년부터 즉 12년 동안 열심히 일한 끝에 92년에 종회의원을 징검다리 사선합니다. 국회의원하고 똑같네요.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 사선한 수준이다. 조계종에서는. 1992년 10대 종회의원 당선, 11대는 건너뛰고요. 이때 또 주지를 했던 걸로 알아요. 12에서 14대까지 역임해요. 아, 구청장이 되면 국회의원은 못하는구나. 자, 14대 종회에서는 중앙종회 의장도 합니다. 국회의장 해본 거예요. 네. 국회의장. 정치적 전성기가 시작된 거죠. 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정말 승승장구했어요. 네. 이 14대 당선이 2006년입니다. 어느덧. MB 정부 2년 전이죠. 거기까지 왔네요. 아, 여담으로 초선 당선되던 때에 자승스님은 자신의 출가 연도를 72년이 아닌 69년이라고 앞당겨서 홍보했습니다. 이게 왜 필요하죠? 나중에 경력 조작이라고 시인했어요. 출가를 일찍 할수록 커리어가 높나 보다. 그쵸. 아, 그냥 세상에 극히 단순한 지식 중에 하나인 나이빨. 그래서 제가 승가고시 통과하기까지 4년을 2년으로 줄인 게 출중해서가 아니라 그냥 대충 넘겨서가 아닐까 의심하는 거예요. 의심일 뿐이고요. 네. 저는 그렇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전 뭐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공기가 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요. 조계종이 안 무서운 줄 알아, 이 사람들이. 아, 저는 무서워요. 그래, 조심하자. 그 생각은 고쳐 먹어야겠네요. 조심하자, 우리. 근데 저는 기독교인이라서요. 저의 이 사회생활 시작하고 삶의 신조가 그겁니다. 나보다 변호사비를 많이 낼 수 있는 사람은 조심하자. 아, 저도 크리스찬이요. 저도 기독교인이라서.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독교인을 함부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 그럼 조심해야. 조심해. 저는 조심하지 않아요. 저는 막 갈 거예요. 자, 농담이에요. 농담. 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XSFM입니다. 날씨도 우중충. 그냥 우울하고 기분이 그렇네. 자, 이거. 에그타르트? 그리고 이거. 마카롱? 달콤하고 고소하게. 진짜 디저트의 맛. 우울한 순간엔 꾸룩꾸룩. 생체 이용률이 높은 RTG 오메가3. 혈행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한국 CNS팜,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콕 집어 콕. 좋은 원료를 쓴 김치를 만들 시간이 없을 땐 콕 집어 콕. 배추, 무, 고춧가루, 생강, 전부 국산. 다시마, 홍합, 표고버섯도 아낌없이 쓰죠. 그러니까 김치가 생각날 땐 콕 집어 콕. 전하, 선대부터 내려오던 그 방식 그대로이옵니다. 8시간 넘게 다려냈느냐? 예, 8시간 넘게 다린 후 10분씩 4번 김을 빼고 불순물을 제거하였습니다. 맛이 좋구나. 어마어마하게 진상해도 괜찮은 게냐? 예, 남녀노소 누구나 드실 수 있도록 오랜 연구 끝에 나온 한방차이옵니다. 좋구나. 이 한방차를 더쌍화라 명하노라. 현대인에 맞춘 프리미엄 한방차. 더 쌍화. 더 쌍화 할인 이벤트 설날입니다. 더 쌍화. 설날 맞이 할인 이벤트 중 최대 1만원 할인. 임금님께 진상했던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고퀄 쌍화차. 이제 여러분께 진상합니다. 선거 때 건조 에디터한테 저걸 시킬 생각을 하니까 좀 못하네요.
가혹행위 같긴 하지만 저 말투를 익힐 필요도 있지. 언젠가는 사람이. 쌍화차는 사찰에서도 많이들 드시죠. 네. 또 네. 많이 대접하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사찰은 또 이제 산속 좋은 곳에 있으니까 네. 예쁜 곳에 있으니까 또 올라가느라고 허기지고 배고프고 갈증 나고. 네. 그래서 쌍화차를 싹싹. 쌍화차를 싹싹. 하지만 계란은 올리면 안 됩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하지만 맛을 현대인에게 맞춰서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합니다. 또 요즘은 힙해요. 선물로 들고 가기도 좋은 박스 포장. 늘상 환영받는 선물기의 스테디셀러입니다. 액세스몰에서 더 쌍화 할인 중입니다. 설날 전에 챙기셔야 되겠습니다. 설날에 모여서 도란도란 따뜻한 거 마시면 좋잖아요. 그럼요. 네. 호록호록. 전국적으로 조직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여있는 지부들이 다 주로 시골에 있고 조계종과 가장 비슷한 건 군입니다. 군대요. 네. 아미. 네. BTS 아미 말고요. 군에서도 이제 뭐 내가 장교 부사관 들어왔어. 근데 한 15년 차, 20년 차 될 때까지 그렇게 뭐 잘 풀리지 않았어. 예. 15년째 지금 중사. 예, 뭐 진급도 몇 번 누락됐고. 그러면 그때부터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죠. 그쵸. 좀 착한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 되게 짜증나지만 위협이 되지 않는 사람으로 늙어요. 맞아요. 흔히 말하는 뭐 행보관. 대대장 3번 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처럼. 중대장 5번 한 사람. 예. 5번은 진짜 끔찍하다. 근데 그게 아니고 막 중령 때부터 국방부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죠. 예. 원사진급 빨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눈빛이 다르죠. 네. 저 대기업에서 진급 빨리 한 사람이나 눈빛이 그 비슷한 거 있죠. 저는 견지동에 모여있는 승려들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야, 내가 종로까지 이 나이에 오다니. 내가 중앙종로까지 이 나이에 오다니. 내가 주지를 3번을 했어. 겁나 열심히 살아야지. 그래도 스님들인데 뭐 내가 주지를 3번을 했어 뭐 이런 말까지는 안 하시겠지. 다 했어, 마. 꼭 그렇게 생각하지 기본적으로 마요. 탐욕을 버린 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지만 과연 비슷한 그럴까요? 기분을 느끼긴 할 거예요. 아니 원래 그것과 싸우는 게 저 종교인의 일상이니까. 그러니까요. 열심히 더 치열하게 싸우고 있겠죠. 종단의 자, 한가운데로 들어가면 그런 삶입니다. 지금 성공가도예요. 종회 의장까지 했으면 다음 스텝은 총무원장입니다. 자승스님은 총무원장 선거 출마를 결심하는데요. 아, 총무원장도 선거를 뽑는구나.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다시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 종단 내외부의 정치적 상황을 좀 톱파봐야 됩니다. 이런 얘기는 법부신문이 할 수 없습니다. 자승스님이 10대 초선 종회의원이던 김영삼 문민정부 시절에 1994년. 네, 제 10대 종회의원이란 소리입니다. 네, 예. 초선하던. 20살 전이 아니게. 조계종 종단은 신문 1면에 실릴 거대한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아, 네, 자주 나오던 때입니다. 당시 총무원장은 의현 스님이었는데 의현 총무원장이 이 혼란의 근원이었어요. 네. 자, 일단 이 사람은 상무대 비리라는 건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상무대 이전 공사를 수주한 청우건설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회장이 간독하게 공사대금 233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옛날엔 참 구시대적인 방식이 많았어요. 횡령 금액 중 80억은 대구 동화사에 좀 삐까뻔쩍한 불상 건립비로 들어가고요. 아니 대단한 사람이네. 그렇게 큰 돈을 어렵게 횡령해놓고 불상을 만들어요. 그 돈으로? 40억은 민자당의 정치자금으로 들어갔는데요. 야, 이러면 협박, 누칼협으로 횡령한 거네. 이 과정에 그래, 누칼협이라고 하면 안 돼요. 칼도 가끔 등장해요. 그러네. 네. 그러니까 누가 칼로 협박해서 횡령한 거네. 네, 그렇죠. 이 사람은 그 멸빈 이력이 이때 생깁니다. 이 과정에 너무 어려운 단어가 많네. 좀 이따가 네, 얘기 나올 네, 거야. 알았어요. 걱정하지 마. 네. 자, 이 과정에 의현 스님이 깊게 개입을 했어요. 의현 스님의 근거지가 대구 동화사고요. 즉 여기에 불상을 세워준다는 것은 이분에게 주는 돈이죠. 그리고 청우건설 회장 의현 스님의 측근 인사 중 하나였습니다. 네. 자, 이런 비리가 드러나고 있는데 의현 스님은 삼선 도전을 천명해버립니다. 아하, 대단합니다. 자, 당시 종단의 헌법 종헌에는 총무원장은 중임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었어요. 중임은 뭐 대충 재선까지는 된다. 그쵸. 아, 그리고 법에서 중임제라고 하면 그냥 재선까지 끝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 지방자치제에 이게 완전히 명시가 돼 있잖아요. 삼선 연임.
징검다리 이거 다 해석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중임이라 그러면 재선이라고 해석합니다. 근데 중임이란 두 글자만 써 있으면 욕심 많은 사람은 중중중중임? 그렇죠. 중임이라는 단어가 연임을 의미한다. 네. 근데 보니까 역대 연임을 한 총무원장이 없어요. 내가 처음이야. 의원 스님이 진짜로 최초로 연임한 총무원장이었거든요. 와, 맘먹으면 하는 사람이구만. 그리고 푸틴의 상상력. 사람들은 삼선 연임은 눈치 보면 모릅니까? 이승만입니까? 하는 분위기였는데 눈치를 거부한 의원 스님 네. 종헌에 삼선 불가가 써있지 않으니 나 삼선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리고 그는 도전할 자격, 실력이 있었어요. 당연하죠. 우리 막 그 지선 때 저 사람 왜 저래, 저 군수 왜 저래, 저 시장 왜 저래 끌끌 차지만 그가 3선, 4선 도전할 수 있는 이유는 실력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네. 실력을 어떻게 쌓았느냐? 정치력이란 곧 돈을 끌어오는 실력이기도 하죠. 그건 어떤 곳에서 정치라나 네. 마찬가지입니다. 조계종에서 이권이 큰, 즉 돈을 잘 벌어다주는 사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찰의 주지가 중요하지요. 그 주지가 내 사람이면 그 절의 돈이 내 거니까요. 뭐 그래 논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요? 네. 속초의 신흥사가 그런 중요 사찰 중 하나입니다. 아니 내가 사령관이라고 그 부대의 돈이 내 돈은 아니잖아. 여기서 군대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네요. 여기서는 중세 귀족 사회와 비슷해요. 신기하네. 뭐 요즘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여러분도 많이 아시지만 저는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도 어마어마한 비리와 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느 교회가 돈을 많이 벌면 그 교회 목사의 입김이 세지지. 네. 그 교회가 착한 신하가 되진 않거든요. 하지만 조계종은 아직도 사승제도로 내려오잖아요. 그 중세시기에. 아, 네. 우리나라 개신교와 나머지 두 개의 메이저 종교들의 차이죠. 네. 자, 속초의 신흥사 의현 스님이 총무원장 하기 직전 종회 의장을 하던 시절인 83년에 신흥사 주지 스님이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입적하셔서 당시의 총무원장이 새 주지를 내려보냈는데요. 갑자기 신흥사 승려들이 신임 주지를 거부하면서 칼을 휘두릅니다. 그 칼협. 그 스님들이 칼을 들고 협박합니다. 소림은 칼을 쓰지 않잖아. 신임 주지는 부상당했고요. 이건 조계야. 신임 주지는 부상당했고 수행 승려 한 명이 사망합니다. 사람이 죽었어요. 이것이 83년 신흥사 승려 살인 사건입니다. 네. 이때 신임 주지를 거부한 11명의 승려들이 당시 종회 의장을 맡고 있던 의현 스님 쪽 사람이라는 설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살인 사건 났고 신흥사 주지 자리를 놓고 법정 투쟁도 벌어졌고 그래서 이 엎치락뒤치락 하다가 결국 속초시가 재산 관리를 맡았다가 86년에 정대 스님이 신흥사 주지로 발령납니다. 자승 스님의 스승이죠. 아하. 그리고 미래 권력이군요. 그리고 바로 그해 의현 스님이 총무원장에 당선되었고 자승 스님은 의현 체제에서 교무국장, 규정국장 등등의 주요 자리를 역임한 겁니다. 자, 저러저러한 스님, 의현 스님이라는 사람의 총애를 입은 어떤 유력한 계파로서 젊은 스님이 커리어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승인 거죠. 자기 스승도 그 계파고요. 자, 이 점에서 이제 속세에서 흔히 하는 이야기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 어르신들이. 저 큰 스님이 저 정도 돈과 건좌를 누리기 위해서 젊은 스님들을 양성을 하는데 좋은 스님이 될 사람이 아닌 좋은 싸움꾼이 될 사람들을 스카우트해오는 경우가 있다. 라는 게 8, 90년대에 속세의 어른들이 흔히 하던 얘기죠. 지금 그렇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 당시 83년 신흥사가 83년인데 관람료가 연 1억 2천이었고 사찰 토지 임대료가 1억이었대요. 네. 뭐 뉴욕 닉스야? 83년에. 프라이데이 나이트 신흥사. 셀러브리티 로우 이래가지고 막 크리스락이 맨날 와있고 막. 아니 곱씹어 보니까 황당한 거야. 새로운 주지 스님이 있는데 거기 스님이 칼을 휘둘러가지고 오지 말라고. 주지 스님과 승려를 찔러 죽였잖아요. 주지 스님은 부상이고. 자, 의현 총무원장 체제가 한창이던 88년에는 서울 봉은사에서도 폭력 사건이 일어납니다. 아유, 저 이거 기억해요. 자, 봉은사도 종단의 알짜배기 수입원이죠. 이때도 주지 인선이 문제의 중심이었는데 당시 주지는 의현 총무원장의 반대파였어요. 근데 임기가 아직 한참 남아 있었는데 네. 의현 총무원장이 신임 주지를 자꾸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렇죠. 자, 임기가 남아있는 주지 스님이 있는데
점령군을 계속 보내는 거예요? 법과 맞지 않게? 그러니까 당연히 안 되잖아요. 쫓겨나죠. 그래서 총무원장은 봉은사를 상대로 공성전을 벌입니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15명 승려를 동원했는데 진입에 실패하니까 다음날 새벽에 150명으로 도전하고. 이게 게다가 이 서울시에서 마음 먹고 키우고 있던 동네란 말이에요. 삼성동이죠. 이제 신흥 부도심에 이런 뭐랄까요 고전 무협 영화의 장면 같은 게 자꾸 나오니까 기자들도 가까워서 취재하기 좋아가지고 이게 맨날 사회면에 크게 나왔었어요.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이게 되게 흥미진진한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15명으로 쳐들어갔는데 실패했어요. 다음날 새벽 1시였나? 그쯤에 150명을 모아서 뚫어보려고 했는데 못 뚫었어요. 아 근데 이게 지금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 뭐 무슨 구청장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구청장 임기가 남아 있어 지금 아직. 근데 대통령이 계속 관선이던 거기에 시절에 대통령이 계속 거기에 새 구청장을 내려보내가지고 당신 왜 왔어요라 해서 못 오게 하니까 점점 공성전이 되는 거잖아 지금 이게. 자, 근데 150명도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2시간 후에 50명의 침투조를 조직해서 침투의 성공 봉은사를 점거해버립니다. 네. 진짜 전쟁을 치른 전투를 한 거예요. 이 습격을 경찰 병력 300이 못 막았답니다. 150명을 아니 그 50명의 침투조의 그 습격을 50명을 경찰 300이 못 막았어요? 자, 어떻게 신출 귀몰하게 들어간 거죠? 1988년이에요. 아직 경공을 민주화의 물결이잖아요. 네. 집회의 문화를 생각해 봅시다. 시민들도 나름 목숨 걸고 싸웠습니다. 다만 이렇게까지 잘 훈련된 사람들이 날카로운 병장기를 들고 있는 걸 상대해 보진 않았어요. 경찰들은. 경찰들도 스스로를 보호해야죠. 이때 총무원장 측의 병력은 승가대 학생들에다가 전남과 대구에서 데려온 조폭이 섞여 있었어요. 야 대박. 다음에 88년 봉은사 사태 검색하면 잘 안 나와. 안 나와요. 지금 저도 검색해봤는데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저도 당시 연관했던 사람들의 증언들을 들어서 이제 종합한 거예요. 네. 아니 근데 그때 기사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데 이 아카이빙에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돈을 들고 손을 대지 않는 이상 이렇게 안 되나 말입니다. 자, 이후 조폭 선생님들은 장기 계약을 맺었는지 조폭 선생님들 머리를 깎고 진짜로 승려가 되어서 의현 총무원장의 친위 병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 선생님이라고 부르면 법정에서 유리해질 줄 알아? 네. 그 계약서에 써 있었나 보네. 머리 깎는 비용 추가로. 자, 스승도 자신도 의현계파에서 한자리 하고 있었던 자승스님. 92년에 10대 종회의원 초선을 하고 94년에는 연주함의 주지로 임명이 됩니다. 네. 이때도 기존 주지를 몰아내기 위해 집단 폭력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니 원래 사찰은 이렇게 주지가 이렇게 서로 공선전에서 지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엔 깊은 산에 있나? 그건 클래시 오브 클랜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보통 사찰은 방어가 용이하긴 해요. 불교계 내에는 이때 자승스님이 직접 방탄복을 입고 쳐들어왔다는 식으로 소문이 퍼져 있더라고요. 총도 있나 봐. 방건복이 아닌 거 보니까. 방건복 아니었을까? 즉 의현 스님의 실력은 폭력이었고요. 그 기회파 사람으로 휘하에서 여러 직책을 역임한 자승스님도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짧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지금까지도 오래된 불자 그리고 교계의 인사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는 사건입니다. 1988년 봉은사 유혈 사태. 조계종 총무원장은 예나 지금이나 간선제입니다. 당시 총무원장 간선제도는 중앙종회의 의원들이 선출을 하는 일종의 내각제스러운 방식이었어요. 당시 종회의 의석은 75석이었던 시절 직선 의석이 24개 교구에서 2석씩 해서 48석. 미국 상원 같군요. 게다가 간선 의석이 27석이었습니다. 네. 자, 직선 의석은 대부분 교구 내의 주지 스님들이 주로 당선이 됩니다. 지역구요. 겸직돼요. 네, 네. 당시 주지 인선은 총무원장의 인사권이었죠. 그러면 총무원장이 의회의 의원들을 뽑을 권한을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던 거예요. 당시 공천권. 그리고 간선 의원 의석은 간선 선출위원회라는 유신정우회 맛의 기관이 선출을 했는데 이 위원회의 위원장은 총무원장이었습니다. 아니 그럼 그럼 내각제스럽다는 말을 취소할게요. 이건 유신입니다. 이건 진짜 유신이네.
아니 양당의 공천권을 다 대통령이 쥐고 있는 것. 그러니까 모든 정당의 공천권. 직선 의석과 간선 의석이 있는데 두 종류의 의석 모두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으면 이러면 권력은 분립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네. 싱가포르와 북한급입니다. 따라서 의원 총무원장이 재선에 성공하는 순간 3선 도전을 위해서 종회와 간선 선출위원회를 완전 장악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죠. 아, 이걸 보고 만들었구나, 박정희가. 정확히는 김기춘이. 실력이 대단하다는 게 이거 이런 88년이나 확인이 되는군요. 예, 박정희 죽었어요 그때. 네. 그렇겠죠. 자, 그 일이 일어났고 장악을 했고 3선 도전이 시작되었고 대대적인 반대가 폭발합니다. 유신의 혼을 삼킨 무인 의현 총무원장은 조폭들을 용역으로 고용해 반격합니다. 네, 이건 너무 많이 알려진 문제라 뭐 아까 머리 깎게 만들었던 정도입니다. 네, 머리 깎았던 조폭분들 있잖아요. 농성 시위, 시국 선언, 폭력 진압이 반복이 되고요. 신문의 사회면을 넘어서 일면으로 진출합니다. 그죠. 일면까지 나옵니다. 이젠 드디어. 그때는 정말 조계종이 심각한 사회 문제처럼 비춰졌어요. 맞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네. 계속 일면이었죠. 그래서 좀 전에 등장했던 그 조폭 출신 승려분들 뉴스에 등장을 합니다. 제가 이 기억이 되게 강렬하게 남아있는데요. 10대 초반이라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우통 벗고 전경 버스 위에 우뚝 선 스님의 등에 가득 찬 문신 아직도 기억나요. 아, 네. 맞아. 나 그 장면이. 그때는 뭐라고 생각했냐면은 조폭 생활 하시다가 출가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분도 있겠죠. 근데 루틴상 공식적으로는 그 말이 맞거든요. 아, 그렇죠. 그렇죠. 하긴 20세기 소년도 그 신부님, 문신 네. 가득한 신부님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때 이 봉은사가, 아니, 당연히 생각해봅시다. 청담동 이쪽이면, 삼성동 이쪽이면, 원래 서울이 아니잖아요? 서울에서 떨어져 나가서 강을 건너도 한참 내려와야 있는 밭이었던 거예요. 밭이 옛날엔. 엄청 많았죠. 조계종이 아마 최대 한 20-30만 평 가지고 있었다고 하죠. 근데 여기에 부도심을 짓기로 하고 군부가 강남이 막 한국 자본주의의 막 센터가 된단 말입니다. 이때부터 많이 했던 얘기가 도심 포교당 운동이었어요. 네. 도시에 어떻게든 포교하는 곳을 크게 만들고 여기를 미래의 동력으로 삼자는 거였는데 그러자면 그때보다 지금이나 명약관화예요. 봉은사보다 더 셀 곳이 없어요. 지금 이미 그렇게 됐죠. 예. 그래서 봉은사를 중심으로 돈과 사람이 다 휘몰아치게 되는 것이죠. 네, 지금도 그래요. 매우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사찰입니다. 근데 이 돈이 엄청나게 많이 쌓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칼이 들어오고 솔저가 들어오는 거죠. 이 사태는 결국 김영삼 정부의 내무부와 경찰이 개입을 하고 나서야 진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년간 그런 일이 있었다가 종단 민주화 세력이 이겼고요. 의현 총무원장은 멸빈, 즉 종단 퇴출을 당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단 민주화 승리. 하지만 후세는 이후에 이어진 종단 민주화 과정을 성공이라고 서술을 하지 못해요. 해야 될 게 많거든요. 자, 삼선 금지, 종단 내 삼권 분립, 종회의원과 주지의 직선제 같은 제도 정비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반쪽이었던 것이 총무원장 직선제는 관철을 시키지 못했고요. 그게 지금까지 이어집니다. 이게 이렇잖아요. 제도를 망쳐놓는 건 쉽고 고치는 건 어렵잖아요. 하나 고칠 때마다 모든 논의를 다 해야 되니까 이게 저 민주화의 어려움이잖아요. 특히 그 논의를 해야 되는 이 개혁 세력 속에 어느새 기존 의원계파의 승려들이 개혁위원회에 참여한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을 해체시키기가 어려운 점입니다. 원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많고 나눠먹은 사람들이 많잖아요. 아니 뭐 의현을 멸빈시켰어요? 머리를 쳤어요. 그럼 그때 있던 주지들은? 혹은 다음번에 나도 주지하려고 줄 서 있던 사람들은? 이미 입적시켰던 폭력배들은? 다 내보낼 수 있나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다 내보낼 수 있을 만큼의 피해 숙청이죠? 그럼 그 숙청을 성공한 사람은 민주화 세력이 아니라 로베스피에르일 거거든요. 그렇죠. 스탈린이거나요. 그렇죠. 네. 그리고 개혁위원회 또 그 사람들을 뭐 완벽하게 배제했다. 그러면 개혁위원회였던 아니지, 그러니까 개혁위원회의 힘도 약해지죠. 그렇죠. 그 서의원의 개파가 완벽하게 배제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 밖에서 얌전히 안 있거든요. 그죠. 네. 그죠. 즉 기득권 세력의 뿌리는 살아남았습니다. 안 그럴 리 없습니다. 정대 자승 스님 같은 사람들 말이죠. 그 개파였다는 건 분명하거든요. 결국 1998년에 비슷한 대규모 폭력 사태가 또 일어났습니다. 이거는 10년 뒤에. 이제는 기억이 좀 선명히 나네요. 그렇군요. 즉 90년대 말과 00년대 초반은 조계종 종단 내의 정치 권력이 안정이 안 된 상태였어요. 그때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란 말이에요.
삼성동에 가죠. 그러면 애들이 북쪽 출구로 가지 말라 그랬어요. 아, 진짜요? 맞아요. 위험하다며. 아니, 스님들 위험하다고? 사실 그렇진 않잖아. 매주 주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갑니까? 법당에. 근데 거기 위험하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랬었어요. 몇 년 동네 동안 사람들이. 크고 작은 분규가 있었으니까. 네. 자, 얼마나 혼란이었냐면, 자, 의현 스님이 25, 26대 총무원장이에요. 자, 27대 탄성 스님이 개혁을 반쯤 성공시키고 사임을 했고, 자, 28대 월주 스님, 재선을 준비하다가, 스님 옛날에 17대 총무원장 하셨잖아요. 그럼 이거 삼선도전이네요? 라는 반대에 걸려 넘어져 권한대행 체제로 끝이 납니다. 자, 이후 임기를 못 마치고 권한대행으로 마침표를 찍는 총무원장이 28대, 29대, 30대, 31대까지 해서 무려 연속 5명입니다. 이건 5명이 임기를 못 채웠어요. 민주주의의 수준이 민주주의가 불안정하다고 평가받는 어떤 국가들의 현대사 같네요. 네. 참고로 30대 총무원장은 자승스님의 스승 정대스님이죠. 자, 오랜만에 권한대행으로 끝맺지 않은 32대 총무원장 지관스님, 자승스님한테 3위기에 내려준 사람이죠. 이야, 그렇다면 알 수 있습니다. 진짜 권력의 추가 옮겨가는 것을 실패한 거죠. 네. 그렇죠. 제도는 바꿨는데 그 제도의 수혜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박근혜 취임 같은 거네요. 네. 그리고 바로 다음 33대 총무원장은 자승스님이 당선이 됩니다. 오늘의 주인공. 2009년 당선된 자승스님의 미래는요. 의현 이후 연임을 한 사상 2번째 총무원장입니다. 봉은사 칼부림 사태의 주인공 이후 최초의 재선 총무원장. 아니 근데 이거 역사상 딱 2명뿐입니다. 네. 연임을 한. 우리가 종종 얘기하는 남미 정치 상황하고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개혁을 하기 위해서 혹은 이 의원 스님 계파가 아닌 사람들은 모두 권한대행으로 끝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임기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거잖아요. 그분들도 그렇게 끝났지만 정대 스님 같은 경우에 의현계파였잖아요. 그 사람도 그렇게 끝났고. 하지만 그렇게 끝난 사람들조차도 점점 구의현계파 사람들로 바뀌어가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의현계파는 연임을 하고. 그러니까 의현 스님과 자승 두 스님만 연임을 해본 사람입니다. 그러니까요. 두 번, 총무원장을 2번 한 사람들은 또 한두 명 더 있어요. 근데 연임을 한 경우는 딱 이 2 사람뿐입니다. 자승의 입적 시에 제가 이런 걸 좀 준비해보자라고 덕지진한테 얘기하고 나서 어차피 이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었다고 해도 한국은 뉴스 회전율이 빠르니까 빨리 잊어버립니다. 그냥 지나가고 그냥 조용히 지나가나 보다 했는데 제가 법보신문에 그러니까 뭐 다른 언론들도 많이 소개됐었습니다. 자승 대종사 오제를 할 때의 그 관련 기사들을 보다가 이거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사를 좀 볼까요?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1월 2일 기사입니다. 자승 대종사에 대해 생사해탈의 갈림길에서 수행자로서 치열한 정진을 해온 분이라고 회고한 뒤 대종사가 마련한 기틀 위에서 전 종도가 일심동체의 전법을 추진해야 한다. 이 길만이 한국 불교가 되살아나는 길이라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의식을 마친 뒤 대중을 향해 벌써 오제가 됐고 세월이 너무 빠르다고 소회를 전한 뒤 자승 스님은 그동안 표를 내지 않았지만 출가 본분사를 늘 생각하신 것 같다. 그것을 늘 마음에 품고 생사해탈의 갈림길에서 수행자로서 치열한 정진을 해왔다. 열반의 경계선상에서 백척간두의 진일보를 멈추지 않았다. 2번의 총무원장 소임을 마친 후에도 꾸준히 종단 기틀을 마련하려고 노력했다. 현실에서는 그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고 이를 피하지 않았다. 그 결과물의 하나로서 사상 초유의 종무원장 합의 추대를 이루어냈고 부처님 법을 몸소 전하기 위해 상월결사를 결성해 전국을 걷는 행선 정진부터 부처님 길을 따라 걷는 43일 고행길까지 한국불교 중흥 발판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대학생 전법위원회를 발족해 미래불교의 씨앗을 심고자 했다.고 업적을 기리고 자승대종사의 극락왕생과 속한 사발을 발언했다. 사상 초유의 총무원장 합의 추대라는 말이 좋게 쓰이는 것을 보고 이거 해야겠다. 방송해야겠다. 대종사라는 칭호 이 법계는요. 네. 뭐 원불교에도 있고 뭐 대종 네, 맞아요. 이런 데도 다 있는데 최고위입니다. 한 몇십 년 정도 이 집단에서 큰 업적을 남기면서 활동을 해왔고 주로 스승과 그 제자, 즉 사승 관계가 계속 쌓여서 이렇게 수직적인 관계를 이루잖아요. 그 수직 관계의
제일 위에 있는 법계입니다. 네. 가장 큰 스승, 가장 높은 스승. 아, 이거 아깝다. 뭐? 작년 11월 6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후원하고 조계종 사회복지단에서 주관했던 행사예요. 20대 미혼 남녀 20명 만남 템플스테이. 또 하겠지. 참여 비용 무료였어요. 찾아봐요. 자,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 스승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아보는 게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럼요. 우리는 자승의 초반 커리어의 성공가도와 그리고 그간 조계종에서 있던 일들을 오늘 이 시간에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나머지 이야기들을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중요한 얘기들입니다. 덕진님 수고했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리고 537회 이 시간에는 정치인들을 좀 줄줄이 만나서 인터뷰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요? 네. 제가 오세훈 서울시장 좋아라 하잖아요? 연모하잖아요?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대로 두면 대종사 취급을 받을까봐.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서울시의 다수를 이루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무슨 일을 했는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난 사람 말을 잘하죠? 다음 주에요.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을 불렀습니다. 네. 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돌아가는 꼴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그리고 가끔 하는 청취자 중에 정치인 모시는 연례 행사 가끔 하는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하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됩니다. 청취자라고 다 좋은 정치인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아무튼 다음 주에 많은 인터뷰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토요일에는 덕질인과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많은 인터뷰로 방송이 구성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간만에 바쁘게 섭외 좀 했습니다. 537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그 아저씨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승균 PD였고요. 윤세미네이터 2002년 3월 18일 날 조계사 절하기 대회에서 최희정 씨가 대상을 받았네요. 진짜요? 네. 절 대박잘 그랜절? 108배를 잘했대요. 아 진짜요? 네, 아름답게. 네. 저희는 여러분께 절을 합니다. 네. 액세스몰에 많이 들어주시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